자, 자비치료입니다. 38조.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가로 열고 재량입니다. 이것을 기출지문처럼 허가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교도소 소장입니다. 뭐 500명, 최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외부 시설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지 시설 안에 있는 그 돌팔이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 하나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자신의 몸 망가지면 인생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소장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아주 심각할 때, 뭐 큰 수술 받거나 뭐 이런 경우 정도급 되면 또 모를까 웬만하면 허가가 안 해줍니다. 허가가 안 나와요. 뭐 TV에서 좀 본 적도 있는데 보통 이런 조문은 일반 재수자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꾸고 권력자, 그 다음 뭐 재벌그룹 회장 그 정도 급이면 이 조문을 뭐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재수자 같은 경우는 원한다고 하여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료 환경 보죠. 39조 1항.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의료 인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항이 좀 체크 한번 해보고 소장은 정신질환이죠. 있다고 의심 점점 찍고 의심이 되는 수용자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밑줄 그시고 재량이 아닙니다. 의무적입니다. 여기는 왜 의무적일까요?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이 들잖아요. 그치? 근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봐요? 옆에 있는 재수자가 피해를 봐요. 그치? 뭐 갑자기 덮치거나 갑자기 뭐 찌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만 들어도 이것은 뭐다? 의무적으로 정신과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 봐두시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3만 갑니다. 외부 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장관입니다. 장관 밑줄 그시고. 장관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통일성 때문에. 소장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외부 의사는 수용자 진료하는 경우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밑에 기출 가보시면 소장 틀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교정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의료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이게 사항이. 기출문제 가보시면 장관이 정한다. 틀리지? 사항은 장관인데 사항은 법무부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집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사항 같은 경우 나오면 일단 제껴라. 제껴라. 왜냐하면 보세요. 한 예로 38조와 39조를 섞어놔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1, 2, 3, 4, 4지선다형일 텐데 그러면 38조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그 다음 39조 2항에서 해야 한다는 것 알고 39 3항에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 걸 알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굳이 4번을 암기 또는 숙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것이 대통령령인지 법무부령인지 뭐 기출지문처럼 장관이 정하는 것인지 이런 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일단 무시하시고 문제풀이할 때 자세한 것은 풀이 기법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일단은 뭐 기출지문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수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일단 무시하시고 그 후에 것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 봅니다. 자, 교정시설에는
의료기관 중 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이죠. 밑줄 그시고.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의원이잖아요, 의원. 이 의원, 시골에 있는 동네 의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동네 의원 말고, 서울에 있는 동네 의원은 실력이 아주 빵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동네 의원, 그 정도 급보다는 조금 나은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면 별것도 없어요. 여기 교정시설에 있는 여기 수준을 가보면 뭐 문방구, 동네 구멍가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의원은 뭐다? 시골에 있는 무슨 의원 그런 정도급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할 거예요. 이제 어쨌든 법조문 자체는 그 수준 이상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가보시면 그것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틀려요. 동등이 아니고 수준 이상이다. 사망, 세부 종류 설치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일단 밑줄 그지 않을게요. 이런 거 다 일일이 외우는 거 아니라 했어요. 어쨌든 장관만 밑줄 그을게요. 자, 그 밑에 됐고, 자, 40조 갑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해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신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무관 밑줄, 교도관 하면 틀립니다. 관찰, 조언, 설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밑줄 그시고. 뭐예요? 의무적이지. 할 수 있다면 틀려요. 2항과 비교할게요. 자,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해.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다면 역시 의무관이죠. 적당한 진료,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여기는 재량이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할 수도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이걸 바꿔놓습니다. 틀려요, 그러면. 자, 암기를 해야 될 텐데, 자, 1항을 가볼게요. 관찰, 조언, 설득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돈이 안 들죠. 돈이 X 안 든다. 적당한 진료나 영양보급, 영양제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들어요. 자, 돈이 드는 거를 의무적으로 할까요? 돈이 안 드는 걸 의무적으로 할까요? 일단 돈이 안 드는 건 의무적이에요. 그쵸? 돈이 안 드는 것은 이게 1차니까요. 1차니까. 1차적 조치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적이다. 2차까지 가려면 일단 1차적은 필수죠. 그쵸? 이건 1차적이라고. 그러니까 1차적이고 여기는 2차적이라고요. 2차 조치까지 가려면 일단 1차적은 의무적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의무적 되어 있는 거고요. 2차. 계속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영양제 등을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량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기출가 봅니다. 여기 적당한 진료 영양제 보급은 거부하면 즉시가 아니죠. 거부하면 즉시가 아니고 거부하여 and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이지 거부한다 하여 즉시 영양제 투입이 아닙니다. 자, 강제로 영양 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섭취를 거부하면 강제로 영양제 투입가 아니라 일단 먼저 뭘 한다? 관찰, 조언, 설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 생명신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이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접견을 가죠. 접견이 뭔지는 알죠? 자, 그래서 바로 내용으로 갑니다. 41조.
소장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가 있는데 끊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않다. 무슨 말이지? 접견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1, 2, 3, 4 묶어볼게요. 자, 어떨든지 보세요. 법령 조촉이다. 그리고 접견 금지 결정이 있을 때, 그리고 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 교환이 색깔로 되어 있죠. 항상 세트라니까 두 가지는 같이 다닙니다. 같이 안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웬만하면 다 같이 다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법령 저촉, 접견 금지 결정 있을 때, 그리고 교환, 이때는 접견 금지 사유다. 자, 조심할 것은 요 항상 교환이 세트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요 시설의 안전입니다. 시설의 안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라는 거예요. 요 밑줄 그은 이유가 있어요. 기출문제집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보죠.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이거는 1, 2, 3, 4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치? 근데 범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가 마치 들어와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아, 그렇잖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접견 금지다. 그럴 것 같아요. 문제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증거 인멸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2항 가봅니다. 수용자 접견은 접전 타단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게 해야 한다. 밑줄 그시고 끊고 이게 원칙인 거야. 그렇죠? 원칙 적으세요. 자, 근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접견하게 한다고 돼 있죠? 그쵸? 야, 여기도 의무적이네. 웬만하면요, 원칙이 뭐뭐하게 한다고 돼 있다면 단서에는 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앞에가 의무적이면 단서 조항은 뭐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의무적 되어 있네. 이것도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어떨 때일까? 두 가지지. 묶으시고 미결수가 누구랑 만날 때 변호인, 그렇죠? 변호인과 접견할 때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접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미결수가 변호사 접견일 때는 뭐 형사법에서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수형자인데요. 수형자는 형을 받은 친구잖아. 기결수잖아. 근데 기결수인데 이 친구가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즉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이게 무슨 말이야? 형사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은 별건이구나. 별건으로 다시 재판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별건은 아직 미결에 해당되는 부분이 별건 사건이니까요. 미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건 사건일 때에는 수용자라도 변호사 접견일 때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접견한다는 거죠. 사형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형수도 별건 사건으로 재판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하나의 잘 보세요. 형사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 끊고 사형수가 아닌 거예요. 그쵸? 아니, 사형수는 자기가 지은 죄로 사형 확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형사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수용자도 수식을 하고 사형수도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 사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별건 사건 같은 경우는
별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수용자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역시 변호사와 접견할 때에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접견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사람을 제외한다면 틀립니다. 두 번째, 수용자인데 이 수용자는 이제 1번을 제외한 수용자겠죠. 그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뭐가 있나요? 시설의 안전이 있죠. 안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입니다. 봐봐요. 1번 같은 경우 1번과 2번의 차이점 뭡니까? 미결수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에는 시설의 안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죠. 플러스 봐봐요. 여기 교정시설의 안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이 내용이 없잖아요. 그치? 그런데 미결수가 아닌 그 외의 수용자 같은 경우는 안전 질서가 추가된단 말이죠. 그 점에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2항에서 첫 번째 수용자의 접견, 이 수용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 사람 누굴 말한다고 봐야 돼요. 1번, 2번을 뺀다며. 1번, 2번에 별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수용자나 사용수를 뺀다며. 이 사람들은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해야 된다며. 그럼 이 사람 누굴 말하냐고. 지금. 차단시설에서 접견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 말하냐고. 수용자가 누구랑? 그쵸? 변호사 외의 자와 접견할 때. 이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용자가 변호사 아닌 자, 누굽니까?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접견할 때는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을 합니다. 그쵸? 자,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차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여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재량인 거예요. 1항은 다 의무적이었죠? 의무적이었는데 여기는 재량이다. 어떨 때 그럴까요? 묶으세요.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자,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미성년자가 빠지면 틀려요. 즉, 수용자가 자녀와 접견할 때, 가면 틀리다고요. 미성년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그때는 차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왜? 한번 포옹해봐야 되잖아. 엄마나 아빠가 한번 안아보고 싶지. 미성년자인 애들인데. 그래서 그때는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포옹 때문에. 포옹하려고.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시면 여기 접견의 예외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 사망을 가보시면 방금 읽었던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1, 2, 3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1, 2, 3인데 여기서 1호에서 2호 또는 3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2호, 3호가 이겁니다. 성적이 우수할 때 교화 이겁니다. 하나, 두 개, 그 다음 미결수 사용수입니다. 다시 와서 여기서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게 2호, 3호가 뭐라 그랬죠? 성적이 우수할 때 나오지. 성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교화였죠. 교화.
성교화라고 적으세요. 일단 앞 글자만 따세요. 성교입니다. 성교. 그리고 미결수. 그리고 사형수란 말이었죠. 이렇게 묶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그리고 성교, 성적이 좋을 때, 교화, 교화를 위해서 필요한 때, 성교만 일단 적으시라고요. 미결수, 사형수. 아, 미결수도 사형수도. 아, 미결수는 방금 봤잖아, 위에서. 여기. 미결수가 변호사 접견일 때는, 그치? 사형수가 변호사 접견일 때에는, 그때는 의무적이야, 의무적. 의무적인데, 변호사가 안 붙을 때. 그치? 변호사가 안 붙으면 재량이네, 재량. 그치? 재량입니다. 재량이다. 붙으면 의무적이고 안 붙으면 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색깔 칠해 드릴게요. 여기. 그치? 그리고 여기 미결인데 누가 붙어? 변호사가 붙네요. 여기도 변호사가 붙어요. 근데 2호 같은 경우는 안전이 붙어요. 1번은 안전이 안 붙어요. 그치? 그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칠하고 싶으면 칠하는데 더 칠하면 책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플러스 변호사, 변호인 X 안 붙는다고요. 자, 기출가 보면 다 맞죠? 맞는 건 건너뛰고. 자, 그 밑에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 나오죠? 이건 할 수 있답니다. 틀렸고. 여기 단순히 자녀 하면 틀려요. 미성년자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틀렸고. 자,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경우는 언제나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말 없지? 차단시설이 있으면 틀리지? 최소한 이런 말도 없어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